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해마다 2월달이면 저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요령, 관리 전략 이런 주제로 이제 설명회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하는 것이 별로 이제 좀 이렇게 위험스럽고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내용 자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시기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이제 한시적으로 제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이제 기록 관리라는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설명회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학년들의 학부모님들이 모여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좀 이제 입시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오시고, 저학년 어머니들은 이제 입시 정보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첫 단계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모여 계신 어머님들의 수준에 따라서 내용을 좀 깊게 하기도 하고 좀 얕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처음 이제 이 입시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가급적이면 아주 쉬운 내용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나를 이제 먼저 보시면 되는데, 이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이제 10개 항목이 이제 대입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인적 사항하고 학적 사항이 통합이 되어 있고, 그다음 진로 희망 사항이 없어서 8개 항목으로 이제 대입해서 이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원서를 이제 언제 쓰시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수시 원서가 이제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이후에 9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이제 쓰는 것 같아요. 9월 첫째 주에 모의평가를 보고, 그 다음 주에 보통은 수시 원서를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는 3학년 1학기 자료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쓰시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건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이 쓰시는 것까지만 이제 기록이 되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10번 항목은 학년 말에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학생부가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학생부에 가급적이면 좋은 내용을 좀 많이 우리 아이 거에 대해서 또는 내 거에 대해서 좀 잘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에 대해서 잘 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네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좀 적어서 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은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 이렇게 좀 이렇게 원리 원칙이 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 좀 적어서 내라 하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것 또는 이제 기록을 원하는 것,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기록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유리했던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답답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걸 꼭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학교 선생님이 전혀 이제 학생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 말아라, 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청하지도 말고 이제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낭망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학교에 한 몇 년 됐어요. 이거 한 몇 년 된 자료인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 실태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본 건데, 뭐냐면 나의 희망은 뭐냐, 특기 또는 흥미 여기다 적어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냥 구체적인 용어나 구체적인 행동을 기록하되 진로 희망과 관련되면 수시 전형할 때 도움이 된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문서에 이렇게 이제 안내 가이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참고해서 이제 써갖고 오라는 거죠. 그다음 본인의 진로 희망을 쓰고 부모님의 진로 희망을 쓰고,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이제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있을 때 버전으로 제가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직업 명칭을 기록하되 학년별로 바뀔 수는 있으나 계속 유지되면 수시 전형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이것도 아마 이걸 나눠주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참고하라고 이제 적어주신 것 같고, 그다음 진로 희망 사유를 200자 내로 쓸 것. 이것도 이제 왜냐하면 200자가 기록 제한 글자 수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도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뭐냐면 다양한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자율활동 영역에서 본인이 한 거 써와라. 그 다음 봉사활동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써와라. 그 다음 진로활동을 해서 이제 본인한테 의미가 있었던 게 뭔지 써와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받는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 해서 이제 보면 이건 가령 이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나 세부능님의 특기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의견을 좀 많이 받아주는 학교 같은 경우였는데, 관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예전 버전이라서 나눔, 배려, 구축, 준수, 협력, 갈등 관리, 관계 지향성, 타인 존중,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천한 그 경험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한번 써봐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학부모님들 만나보면 우리 학교는 학생부 관리 잘 못해줘요 하는 학교도 있고 학생부 관리를 되게 잘해줘요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보통은 적당하게 이제 타협을 한 게 뭐냐면 그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뭐죠? 가장 좋은 건 그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가장 그 기록을 잘 해주는 거, 이게 가장 최고의 그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근데 모든 학교나 모든 선생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선책이 뭐냐면 그동안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좀 도움을 얻어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좀 도움을 얻는데, 이 도움을 얻는 방법이 이제 이와 같이 좀 노골적인 방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금지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잠깐 보시면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그 교육부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에듀플렉스 블로그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보면 뭐가 금지되어 있냐면 그동안 이제 이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에, 그러니까 서술형 항목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다음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특기사항,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수업 및 종합의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형 항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금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받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아예 이런 걸 내지 말아라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 그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학교로 가면 여전히 이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에서 의미 있었던 거 써내라. 그다음 세문연미 특기사항에서 본인한테 의미가 있었던 뭐 수행평가라든가 발표 그 내용 이런 걸 적어서 내라. 이제 이렇게 여전히 하는 학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요 문구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일절 선생님들한테 제출하지 말아라 하는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 이제 이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됐는데, 문제는 그럼 뭐냐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기록 내용이 그 질과 양이 천차만별이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 로또 전형이다라고 부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면 교사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아이들 학생부가 이제 그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이 많으셨었는데, 요게 이제 바뀌었다는 게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올해 추가된 내용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근데 이게 원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교육 활동 중, 요거는 뭐냐면 대부분 학교 생활이 다 여기에서 학교 교육 계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요게 아마 교육 당국에서 아마 지금 실태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선 것 같은데, 여러분 보면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에서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를 할 때 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한다. 아니면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행 평가 결과물, 그다음에 소감문, 독후감 한 이 정도인데, 뭐 독후감은 뭐 그동안도 이제 아이들이 그 독서 활동 증빙 자료를 많이 냈던 것들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미있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는가라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수행평가 결과물은 뭐 그동안 내왔던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소감문도 역시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자기평가서라는 게 이제 새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평가서가 이제 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평가서가 새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자기평가서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료평가서는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아직은 좀 학교에서 일반화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자기평가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거냐면 자기의 수업 시간에 대한 자기 활동에 대한 평가, 수업 시간에 자기의 태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자기평가서의 형태로 이제 이 학생들한테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술형 항목에 대해서 교사가 그 학생들한테 받는 행위 자체가 다 일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일단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한 학교도 있고 이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지만 학생부 기록을 좀 더 잘해주려다 보니까 암암리에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뭐가 된 거냐면 이 자기평가서나 소감문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교육부에서 이제 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이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원래 있었던 내용이죠. 그 서술형 항목을 갖다가 제출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학생들한테 내용을 받지 않았던 학교들도 이제는 학생부를 좀 더 잘 관리해주기 위해서 자기평가서라든가 소감문 또는 수행평가 결과물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학기 말 즈음에 원래 이제 학생부를 관리를 잘 해주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 말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마감하기 전에 원래 뭘 했냐면 그 아이들한테 이제 학생부 기반 자료를 다 나눠줬어요. 기반 자료를 나눠주고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자기의 내용을 자기 활동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업 시간의 태도라든가 또는 자기의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써서 내면 기록하는 선생님께서 좀 참고를 해서 써주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됐는데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면 오픈을 시켜놨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작년까지 안 하던 학교들도 이제는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아마 학교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초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보시질 않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제 아마 1학기부터 바로 이걸 자기평가서라든가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이런 걸 내라고 시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근데 연말이 되면 이제 2월 말쯤이 되면,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바뀐 거를 토대로 이제 그때들 입력을 하시니까, 그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반영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아직은 선생님들이 이거에 맞춰서 연간 수업 계획을 짠다거나, 이 아이들한테 중간중간에 이제 기록물을 내라고 하실지는 좀 약간 아직 의문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기평가서라든가 수업원문 이거를 기말고사 이후에 학교에서 내라는 시기에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이것마저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보시면 이제 원래 이제 대필학생부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필학생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필학생부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학생이 써서 준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학생이 써서 낸 거를 마치 교사가 관찰하고 평가한 것 마냥 대신 써주는 그걸 이제 대필학생부라고 불렀던 건데 이 대필학생부에 대해서는 20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어요. 오로지 규정은 뭐였냐면 서술형 항목을 학생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쓰는 것이 그냥 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였는데 근데 이거를 다 금지하다 보니까 이게 양지로 이제 이걸 좀 이게 꺼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저희가 이제 같이 본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올해부터 신설이 돼서 들어간 게 뭐냐면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교육 활동 중에서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추가된 게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그 다음에 소감문, 독후감문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해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올해 이게 첫 실시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학교 현장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학생들이 이제 자기 기록을 이제 쭉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할 때 바로 낼 수 있어야 되고 또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아직 이게 바뀐 거를 모르고 계신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려야죠. 이걸 알려드리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학생들이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이런 걸 낼 수 있다던데 우리한테도 이게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완곡하게 부탁을 한다든가 하면서 자기의 기록 내용을 좀 더 유리하게 꾸밀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이제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이렇게 관리 실태에서 보시면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해서 받아왔던 것들인데 그런 이제 결국에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한 거냐면 학생들이 이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자기 평가서라든가 아니면 자기 활동 이런 내용들을 학기 말에 또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이 진로 활동하고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학년 말에 기록을 마감하다 보니까 1년 동안 활동한 거를 학년 말에 학생들이 기억하는 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 카드를 본인의 관리 카드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지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가령 이제 여기 첫째 줄에는 이렇게 활동명을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활동한 기간 적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이 연계 교과가 뭔지, 가급적이면 교과 과목이랑 연계된 거, 특히 이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전공에
활동에 필요한 필수 교과들 있죠. 그런 교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교과 활동을 좀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 활동 내용은 이제 여기에 간략하게 기록을 해두시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이렇게 붙여놓으셔도 되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요 관리 카드를 보고 다른 자료가 있다면 그걸 이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면 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배운 점, 느낀 점을 쓰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 모습, 어떻게 이제 성장하고 뭘 더 알게 됐는지, 그 다음 또 추가로 뭘 더 알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후속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후속 활동으로 다음번에 이제 어떤 활동을 좀 더 추가해서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후속 활동들을 계획을 이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지금 1부는 이제 기록물 챙기기라고 했는데요. 기록물 챙기기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이제 해마다 학생들 이제 만나다 보면 학기 말에 또는 학년 말에 이제 학교에서 뭔가를 내라고 하는 기회가 없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가장 좀 이제 안타까운 학생들이었는데, 그런 학생들도 이제 올해부터 기회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이 시시콜콜 전 학생 걸 다 기록을 중간중간 체크를 못 하시니까 본인 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관리 카드를 부지런히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선생님께서 이제 내라고 할 때, 그때 요 관리 카드를 뒤져서 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걸 추출해서 그것만 이제 딱 제출해서 기록물을 이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매번 저는 이제 강의만 하고 직접 촬영은 늘 이제 다른 분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유튜브를 제가 직접 한번 촬영을 해봤더니 이게 촬영할 때 신경 쓰는 게 굉장히 많네요. 좀 어설프지만 일단 첫 방이니까 일단 잘 참고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 이제 2부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물로 이제 강의를 올릴 테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